오늘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마흔의 서재. 예술을 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본인이 봤던 문구 중에 좋았던 것을 계속 인용하시면서 본인의 글을 이어가거든요. 고독과 마주하라. 기꺼이. 고독과 외로움과 조금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2장. 삶의 갈림길마다 책이 있다. 챕터의 제목은 책으로 혁명하라. 새로운 책을 읽을 때마다 뇌의 역량이 커지고 생각과 감정은 성장한다. 존재의 내적 형질이 바뀔 뿐만 아니라 내적 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책 읽는 뇌라는 책에서 발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가 저는 생각이 정리가 되면서 그리고 또 기억력도 좀 뭐가 이렇게 머리가 기억력이 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책을 읽는가 안 읽는가에 따라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또 넘어가 볼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이지적인 감정만으로도 충분한 우정과는 달리 사랑에는 행위들이 따르고 행위를 통한 육체의 위험이라는 문제가 개입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지를 잘 모릅니다. 서로 몰랐을 때 우리는 바쁜 심부름에 나선 아이와 같이 옆을 스치면서도 인사 한마디 없이 제 갈 길에만 골몰했지요. 재앙과 불행을 품고 흐르던 당신을 알기 이전의 시간들에게 고개를 숙여 묵례를 보냅니다. 이 문장도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붙이지 못할 편지를 써야 한다. 자신조차도 외면하고 숨겨왔던 속내를 스스로 확인하는 일을 견디며 써야 한다. 그 오그라들지만 그 일을 그렇게 속내를 써야 한다. 저는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일기를 썼다가 나중에 읽어보면 참 가관이죠. 그래도 그 일기를 쓰면서 많이 내면이 정리되고 무언가가 이렇게 좀 토로하는 것도 되고 해서 저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거 참 이상하네. 덜 쓰고 덜 일하라. 소박한 삶을 살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요. 이 얘기는 제가 왜 이 챕터를 꽂았냐면 육체 피로가 오면서 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날이 피곤한 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러면 어떤 물건들을 안 사면 그만큼 적게 벌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나의 소중한 시간도 절약되고 나의 체력도 절약되고 그 시간에 책을 읽을 시간도 생기고 즐거움이 느네. 그렇다면 불필요한 물건들을 안 사는 게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것도 몇 년 전이었지, 한 5년 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이 챕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이 일하고 수고와 피로를 잊기 위해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소비하기 위해 또 다시 더 많이 일해야 하는 이런 악순환의 조건을 마르쿠제는 불행의 도취라고 부르는데 이 불행의 도취에서 벗어나고자 결단을 내린 것이다.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내내 너무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한 구절 있는 또 다른 챕터로 가볼까요? 고통스럽게 질문을 던져라. 질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질문에 돌아올 진실의 답이 두려워서이다. 질문하지 않는 삶은 거짓과 같다. 그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위선이다. 서로 사랑하라. 허나 사랑에 속박되지는 말라. 칼리 집란의 결혼에 대하여라는 문장을 인용하셨는데 사랑에 대한 그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보통 사랑하는 감정과 그 감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투, 그 감정으로 누군가를 속박하려는 또 왜곡된 소유욕 이런 이상한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요. 근데 그거와 사랑과는 별개라는 걸 사실 저는 남편한테 배우긴 했어요. 남편이 철학 전공자라 그런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떤 게 옳은 방식인가에 대한 얘기를 늘 저도 자주 하는데 이 문장에서 딱 그 말이 정리가 되네요. 서로 사랑하라. 허나 사랑에 속박되지는 말라. 각자의 삶의 공간은 인정하면서 그 상대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게 사랑인데요. 그죠?
그 다음 챕터는 행복하려거든 통하라. 사람은 함께 살고 사랑하고 존재해야 하는 존재이다. 당신은 정말 행복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진짜로 소통하라. 소통은 생명의 요청이고 명령일 뿐 아니라 인생 최고의 예술이다. 사람이랑 얘기하는 게 제일 어렵죠. 일을 하면서 어릴 때는 내 능력을 향상시키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조금 철이 드니까 요 근래 드는 생각은 야, 진짜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구나. 항상 관계 속에 있고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 달라지고 또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바뀌는구나. 그게 가장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뭔가를 가르친다라는 얘기는 저는 좀 부끄럽고요.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좀 소통하면서 내가 지나온 것들을 좀 나눠준다 정도. 그리고 저도 이해를 하려고 귀를 기울일 때 그들도 저에게 귀를 기울이더라고요. 세대를 떠나서 일방통행이란 건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거의 이제 후반부인데요. 마흔의 버킷리스트를 써라. 버킷리스트는 가지 못한 길, 죽기 전 그 길이 후회된다면 마지막 순간 우리는 불행할 것이다. 버킷리스트는 그 마지막 후회와 불행에 대해 미리 쓰는 처방전이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쓰라는 얘기시죠. 저도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저 빨리 나이 먹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버킷리스트가 사실 자전거를 잘 못 타요. 자전거를 타는 거랑 그리고는 나이 들면 그림을 그리고 싶고 죽기 전에 소설을 한 편 쓸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 생각이 들고 올해는 골프를 좀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꼭 돈 되는 일, 이윤을 창출하는 일만 말고 정말 쓸데없는 일 그게 사실은 제일 행복하게 하는 일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래서 이 신년화의 노트북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뭔가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 이런 생각보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또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싶은 알려지지 않은 노래들도 있고 또 소개해주고 싶은 어떤 아티스트들도 소개해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좋은데 보는 여러분도 좋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심한 바람을 하면서 점점점. 가끔은 예술가의 삶을 참조하라. 이거 너무 제가 전곡을 딱 찔려서 읽어볼게요. 예술가들은 고요와 고독을 좋아하는 족속들이다. 관습에 길들여진 개들의 세상에서 끝끝내 길들여지기를 거부하는 늑대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술가들이다. 그들은 무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단독자의 삶을 꾸리고 그런 삶의 태도를 하나의 본질로 고착시키는 재능을 보인다. 그들은 무리에서 내쳐지는 것을 감사하고 불행을 지복으로 삼는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리에 감염되지 않는 것, 오히려 단독자로서 무리를 감염시키는 바로 그 재능이다. 제가 그때가 딱 그랬거든요. 그리고 남들의 근데 이게 지금은 스스로 그런 것도 있었지만 막 음악을 시작할 때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일반 학과를 다녔으니까 불문과를 다녔으니까 그들 속에서 나 혼자 나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할 때 진짜 외로웠어요. 그리고 졸업 이후에 같은 학과에 있던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일반인의 삶과 저의 삶은 너무 달라서 점점 거리감이 점점 더 느껴지더라고요. 주제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되게 외로웠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너무 위로가 됐죠. 우리 음악을 시작하는 특히 음악을 막 시작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런 생각 많이 들 거예요. 또 부모님이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고 세상이 보는 잣대가 달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게 틀린 것 같고 나만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예술을 한다는 건 좀 고독을 이렇게 즐기는 족속들이라잖아요. 네. 또 우리끼리 만나면 되게 큰 행복감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조금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술을 만끽하는 수많은 일반 사람들, 일반 대중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느낄 수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자화상을 그려라. 많은 예술가들이 자화상을 남기며 자신의 얼굴을 통해 생을 응시했다.
우리도 거울 앞에 맨 얼굴로 온전하게 서서 그 오래된 자화상을 들여다보자. 네,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사실 저도 제 얼굴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화상을 남기라. 마흔의 서재지만 왜 서재인지도 아시겠죠. 너무 많은 책들이 나와요. 그리고 마흔이지만 꼭 뭐 마흔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닌 것들도 많아서 제가 발췌한 어떤 책 투어를 저희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